한 척의 거대한 화물선이 좁디 좁은 수로 한가운데에서 옆으로 꽉 박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수백 척의 선박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이루며 망망대해 위에 갇혀버렸습니다. 2021년 3월 수에즈 운하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 사건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루에 약 97억 달러어치의 물자가 오갈 수 없게 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단 엿새 만에 마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고작 수로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어떻게 지구 반대편 슈퍼마켓의 물가까지 뛰어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전 세계 바다 위에 숨겨진 몇 개의 좁은 길목에 있습니다. 운하와 해협이라 불리는 이 병목 지점들은 세계 무역의 동맹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하나만 막혀도 지구 경제의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바닷길의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운하와 해협은 무엇이 다르고 왜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핵심 관문들의 실체까지 한 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본 수에즈 운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에 위치한 이 인공수로는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운하가 없다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희망봉을 빙 돌아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7,000에서 9,000km나 더 늘어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최대 2주가 추가되는 셈이니 운송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무역량의 약 22%가 이 좁은 수로 하나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 중요성이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선박 대형화에 맞춰 제2수에즈 운하를 건설하여 양방향 통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합니다. 2023년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수에즈 운하 이용 선박이 급감했고 해상 운임은 폭등하여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입니다. 중앙아메리카 파나마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 운하가 없다면 배들은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돌아가야 하는데 그 우회 거리가 무려 15,000km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무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의 동맥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6년 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14,000개 표준 화물 상자급의 대형 선박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뜻밖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운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하루 통항 선박 수를 강제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물류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두 개의 운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북부의 킬 운하는 북해와 발트해를 연결하는 수로로 덴마크 반도를 우회하는 것보다 약 519km를 단축해주며 위험한 바다 폭풍까지 피할 수 있게 해주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공수로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의 코린토스 운하는 양쪽이 깎아지른 석회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장관을 이루지만 폭이 고작 24.6m에 불과하여 현대 대형 화물선은 통과가 불가능하고 그리스는 주로 소형 선박과 관광용 유람선이 오가고 It's some leader, it's some leader, it's some leader.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대운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이 거대한 수로는 수나라 시대에 본격적으로 건설되어 중국 대륙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강남의 물자를 북쪽으로 실어 나르며 거대 제국의 통합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걸작입니다. 이제 운하에서 해협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운하가 인간이 만든 인공수로라면 해협은 자연이 만들어낸 좁은 바닷길인데 그 전략적 가치는 운하 못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세계 에너지 안보의 심장부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입 원유의 약 70%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곳이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라는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외교카드로 사용해왔고 실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며 전 세계 시장을 공포에 빠뜨려 왔습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협인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한 이 해협을 연간 94,000척 이상의 선박이 오가며 전 세계 교역 상품의 약 25%가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공급 중 90%가 이 해협을 지나는데 중국은 수입 원유의 80%를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라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2.8km에 불과하여 병목 현상과 선박 충돌 위험이 상시 존재하며 무장 해적의 위협까지 더해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닷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관문인 보스포루스 해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36년에 체결된 몽트레 조약에 따라 튀르키예가 전시 상황에서 교전국 군함의 통과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전쟁의 흐름을 통제하는 핵심 지렛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핵심 운하와 해협을 살펴보았는데 이 좁은 길목들을 오가는 천문학적 물동량은 결국 거대 항구들이 받아서 처리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는 중국 상하이 항으로 연간 4,700만 개 이상의 표준 화물 상자를 처리하며 9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은 말라카 해협의 교차로에 위치한 덕분에 화물의 90%를 환적으로 처리하는 세계 최대의 중간 경유 거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항은 세계 환적 2위의 위상을 지키며 14조 원을 투입한 진해 신항건설로 세계 3대 항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무인 자동화 부두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입니다. 중동의 두바이 제벨알리 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품고 관세 혜택과 재수출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거대 항구들이 모여있는 물류 도시들은 단순한 화물 통과지가 아니라 첨단 자동화 기술과 자유무역 정책을 무기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투아스항은 200대가 넘는 자율 전기 운반 차량과 인공지능 선박 관제 체계를 도입하여 개항 2년 만에 1,000만 개의 화물 상자를 최소한의 인력으로 처리해 냈습니다. 로테르담은 기존 석유화학 단지에서 벗어나 해상 풍력을 이용한 녹색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유럽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멤피스는 세계 최대 특송사의 핵심 거점으로 매일 밤 90초마다 한 대씩 화물기가 착륙하며 100만 건 이상의 화물을 순식간에 재분류하여 전 세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핵심 관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운 현실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 분쟁에, 파나마 운하는 기후변화에,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 긴장에, 말라카 해협은 해적과 영유권 갈등에 각각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수송로인 북극 항로가 주목받고 있는데 수에즈 운하 경유보다 운송 거리를 약 36%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경제 회랑도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는 거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분쟁으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파나마 운하의 3배 길이인 니카라과 운하를 건설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환경 파괴 논란과 자금난이 겹치면서 10여 년 만에 개발권이 취소되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기존의 운하와 해협을 대체할 완벽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항만들은 이 병목 현상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기반 예측 체계와 가상 복제 기술, 그리고 완전 무인 자동화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석 연료에서 액화 천연가스와 녹색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가속화하며 탄소 중립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지도 위에 가느다란 선 하나처럼 보이는 운하와 해협이 실은 전 세계 80%의 물자가 오가는 생명줄이자 강대국들이 사활을 걸고 지키려는 전쟁터입니다. 이 좁은 길목 하나가 막히면 여러분의 주유소 기름값이 뛰고 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오르며 공장의 부품 수급이 끊어지는 일이 현실로 벌어집니다. 다음번에 세계 지도를 펼칠 기회가 있다면 그 위에 그려진 좁은 수로와 해협들이 우리 일상의 모든 물가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